5가지 신호로 알아보는 노인의 마지막 시간. 중요한 경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아는 노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몇 주, 심지어 며칠 만에 갑자기 영원히 떠나버린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걸까요? 아니면 사실 미리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생사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관찰한다면 노인이 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찍 알아차린다면 운명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날들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후회스러운 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인이 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5가지 중요한 신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5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깨닫고 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호, 심각한 식욕 감소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노인이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을 최근 들어 많이 먹지 않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밥을 몇 숟가락만 먹거나 좋아하던 음식에도 흥미를 잃은 모습이죠. 하루 종일 물 몇 모금, 죽 몇 숟가락으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입맛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적게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그들의 몸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는 건강하시고 밥도 잘 드셨어요. 특히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뵈러 갔을 때 할아버지가 밥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조금만 건드리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딸이 더 드시라고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이제 입맛이 없어. 뭘 먹어도 싱겁게 느껴져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급격히 체중이 줄고 몸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잠을 자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보며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죠. 할아버지가 음식을 적게 먹고 흥미를 잃은 것이 중요한 경고 신호였다는 걸요. 여러분,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소화 기능도 느려지고 장기들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물을 적게 마셔 탈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은 이를 모를 때가 많아요. 많은 가정에서 이를 보고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야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 시기에 억지로 먹이는 건 오히려 노인을 더 피곤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소량씩 나눠드리고 많이 먹기 싫어하신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다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 중에 갑자기 식습관이 바뀐 분이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번째 신호, 대화와 상호작용 감소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노인이 최근 들어 말수가 많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대화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몇 시간이고 옛날 이야기를 하시거나 손주들과 수다를 떨곤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짧게 대답하거나 심지어 하루 종일 조용히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하며 대충 넘기시고 주변 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말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신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노인이 자신을 점점 고립시키고 대화에 흥미를 잃는 건 생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생명 에너지가 줄어들면 예전처럼 대화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일상적인 이야기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주변 일에 흥미를 잃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도 점점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다가올 이별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특히 제가 주목한 건 세상을 떠나기 전 많은 노인분들이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더라도 가족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갑자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하거나 이제 곧 내 차례가 올 거야 라거나 내가 더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같은 말씀을 하시죠. 가족들은 그런 말을 듣고 왜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세요? 라며 야단치곤 하지만 여러분,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억지로 말을 많이 하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두지도 마세요. 가끔은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리고 누군가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변한 가족이 계셨나요?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사랑하는 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세 번째 신호, 평소보다 많이 자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집에 계신 노인이 최근 들어 유난히 잠을 많이 주무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거나 차를 우려 마시고 뉴스를 보시거나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하지만 요즘은 밥을 먹자마자 다시 눕고 싶어 하시거나 하루 종일 몇 번만 일어나시고 다시 잠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그들의 몸이 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면서 몸에 활동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잠은 피로를 덜어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잠은 평소의 잠과 다릅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은 더 깊이 잠들고 깨우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깨어나도 여전히 피곤해 하시고 대화나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매 문제가 아니라 몸이 최종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잠만 자시다가 갑자기 하루는 아주 맑게 깨어나셔서 밝게 대화하고 기뻐하시기도 해요. 가족들은 건강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지만 그게 마지막 맑은 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죠. 많은 가정이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 순간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럼 노인이 평소보다 많이 자면 걱정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이 잠이 다른 신호들, 예를 들어 적게 먹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것, 혹은 지나치게 긴 잠과 함께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 곁에 더 많이 있어주세요.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은 단 한 번뿐이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신호, 잦은 기억력. 저하와 시간, 공간 혼란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노인이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게 잊어버리거나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무슨 요일인지 잊거나 방금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손주 이름을 잘못 부르시는 경우도 있죠. 처음엔 다들 나이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고 특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혼란이 심해진다면 이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아침에 나눈 대화를 오후에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죠. 옛날 일은 생생히 기억하시는데 몇 분 전에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하거나 그들과 방금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찾아왔어라거나 아까 내 할아버지가 여기 서 있었는데 왜 못 봤니?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은 가족들을 놀라게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그들의 전환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익숙한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시기도 해요. 자기 집에서 길을 잃거나 이 집이 누구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언제 집에 갈 수 있지? 같은 질문을 하시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과거에 더 친숙한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이런 신호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고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을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인내와 사랑으로 더 많은 시간을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와 미묘한 작별 인사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 노인이 갑자기 성격이나 행동이 바뀌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하셨던 분이 갑자기 말을 많이 하시거나 손주들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죠. 평생 검소하시던 분이 갑자기 돈이나 물건을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고 마치 떠날 준비를 하시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평범해 보이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작별 인사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하시죠.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세상을 떠나기 전 노인이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옛날 일을 회상하고 손주들에게 앞으로 서로 잘 챙기고 외롭게 두지마 같은 당부를 하셨다고요. 어떤 분은 방을 정리하거나 옷을 깔끔히 정리하고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시며 마지막으로 기억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죠. 이런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잘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은 건강이 많이 약해졌던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는 맑고 밝아지셔서 밥도 잘 드시고 기뻐하시죠. 가족들은 건강이 회복된 줄 알고 기뻐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건 많은 이들이 경험했지만 그 의미를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직접 겪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변화를 보인 가족이 계셨나요?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미묘한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삶은 무상합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직 사랑하는 이를 돌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지금 하세요. 그들이 떠난 뒤에 그때 더 잘할 거리라며 후회하지 않도록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병이나 나이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해 보였던 분이 갑자기 떠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병을 앓던 분이 오래 사시기도 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뭘까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신호 외에도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더 깊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건강뿐 아니라 심리, 정신, 그리고 아주 미묘한 요소들이죠. 그렇다면 노인이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5가지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유할게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원인, 조용히 진행되는 기저질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 자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기저질환들이 진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발병하면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병들이죠. 여러분, 많은 노인분들이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지만 즉각적인 통증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병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병들은 마치 밧줄처럼 몸을 서서히 조이며 장기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다가 결국 한계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날까지 멀쩡히 걸어 다니시고 밥도 잘 드셨는데 갑작스러운 뇌졸중, 심부전 또는 급성 심부전으로 빠르게 쇠약해지십니다. 그때 치료를 해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죠. 노인의 회복력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특히 간, 신장, 폐기능, 저와 같은 병들은 초기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 방법. 그렇다면 기저질환의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고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간과 신장 기능 같은 중요한 지표를 추적해야 합니다. 일부 노인은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병을 발견하면 걱정할까봐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찍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늦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원인, 정신적 침체와 삶의 의지 상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이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병을 오래 앓아도 동기와 기쁨, 계속 살아갈 이유가 있는 노인은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심각한 병이 없어도 짧은 시간 동안 우울증이나 슬픔에 빠진 노인은 급격히 쇠약해져 어느새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완전히 달라진 노인을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건강하고 활기찼던 분이 정신적 충격 후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며 삶의 흥미를 잃으시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이는 정원을 가꾸거나 손주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상실감, 외로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은 노인이 서서히 삶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가 커가며 모두 바빠지면 집에서 자주 대화할 사람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라디오와 단둘이 밥을 먹으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사람이 없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 많은 노인이 삶의 의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매일 곁에 있을 수 없더라도 전화 한 통,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앉아서 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도록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말수가 줄거나 삶의 흥미를 잃은 노인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작은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나이 들며 약해지는 면역체계. 여러분, 왜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병에 더 자주 걸리고 병에 걸리면 회복이 느린지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인이 더 빨리 세상을 떠나는 깊은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간과합니다. 면역체계는 세균, 바이러스,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방어막이 튼튼해서 감기나 가벼운 염증도 빠르게 낫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체계가 약해지며 작은 상처도 오래 낫고 평범한 감기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 요로감염, 피부에 작은 궤양 같은 감염은 빠르게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 80대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강한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은 면역체계를 더 빨리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날씨 변화, 가벼운 감염, 폐렴, 한 번이 노인을 급격히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폐렴이나 고열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처음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며칠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기력을 잃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보다 예방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비타민C, D,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해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가벼운 운동, 신선한 공기, 아침 햇볕 쬐기를 권장하고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을 잊지 마세요. 이는 심각한 감염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인, 부족한 관심과 부적절한 돌봄. 여러분,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관심과 돌봄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더 빨리 쇠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은 밥과 옷, 약만 충분히 챙기면 노인을 잘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물질뿐 아니라 동행, 사랑, 정신적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버려졌다고 생각하거나 진심으로 자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골에서 건강하고 밝았던 노인이 도시로 와서 자녀와 살며 점점 우울하고 말수가 줄어들거나 병이 생기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더 나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화 상대가 없으며 익숙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모두 바빠지면 노인은 하루 종일 집에서 벽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외로움은 정신을 갉아먹고 삶의 의지를 빼앗습니다. 또한 사랑이 많아도 돌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며 모든 것을 통제해 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약간만 챙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소홀히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귀 기울여주는 사람, 가족의 일상에 참여하는 기회, 여전히 유용하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돌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보다 진심 어린 동행이 중요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옛 추억을 나누게 하며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주세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나무에 물 주기, 채소 다듬기, 손주 돌보기 같은 작은 일을 맡겨보세요. 그들이 쓸모없거나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간단한 안부, 손을 잡아주는 것, 가족 식사 한 끼가 노인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에 노인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 행복한지 돌아보세요. 작은 행동이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인, 신체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일정 나이가 되면 느려지고 결국 멈춥니다. 심각한 병이나 큰 사건이 없어도 오랜 세월 작동한 장기가 지치면 몸은 가볍게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이 점점 적게 먹고 더 많이 자고 느리게 움직이며 어느 날은 그냥 조용히 누워 일상활동에 흥미를 잃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이는 질병이 아니라 깊은 노화의 신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장은 예전처럼 힘차게 뛰지 않고 폐는 젊을 때처럼 깊게 호흡하지 않으며 신장과 간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정화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휴식 상태로 들어가고 한계에 다다르면 몸은 더 이상 에너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인은 병 없이도 점점 말이 줄고 움직임이 적어지며 깊은 잠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는 갑자기 맑아져 자녀를 불러 당부하고 며칠 뒤 평온히 떠나십니다. 이는 몸이 가장 부드럽게 끝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이런 신호를 보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 있어주고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여겨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먹기 싫어하시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몸이 지쳤을 때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대신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세요. 여러분, 삶은 여정이고 누구나 끝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을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과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말을 지금 전하세요. 한 번의 눈빛, 손길이 평온한 이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앉은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한 후 한 가지 이야기가 계속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여러분도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이 사랑하는 노인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라면 오늘과 다르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낯설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늙은 아버지와 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가에 앉은 아버지, 해질녘. 한강변 작은 마을에 햇빛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래된 집이 조용히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와지붕은 이끼로 덮이고 나무 대문은 세월에 바랬습니다. 집 앞마당, 오래된 나무 의자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눈은 멀리 마을길을 바라보고 있죠. 박진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외아들 민호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민호는 급하게 말했죠. 요즘 바빠요,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언제 올 거니? 할아버지가 물으면 민호는 늘 곧 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곧은 몇 주, 몇 달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서울에서 일과 가정으로 바쁜 걸 이해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 길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죠. 아내와 아이들, 시끌벅적한 시간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며 집은 갑자기 텅 비었습니다. 밥상은 점점 쓸쓸해졌고 할아버지는 혼자 밥을 짓고 자신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려 마시며 마을길을 바라봤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죠. 그냥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라고 부르며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도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통화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건강해요.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최근 들어 피곤함이 늘고 밥을 적게 먹었으며 잠도 뒤척였습니다. 밤이면 지붕을 바라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은 할아버지가 느리게 걷는 모습을 보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늙으면 다 그래라며 웃었습니다. 이웃인 정미 씨는 민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요즘 약해지셨어요. 와보세요라고 했지만 민호는 늘 알았어요. 시간 내볼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 노인을 약하게 만든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장식장에 멈춰 섰습니다. 가족 사진이 놓인 곳이죠. 민호가 어릴 때 부모 곁에서 웃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옛 물건을 닦으며 옷을 깔끔히 챙겼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오후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느리고 깊었습니다. 민호야, 시간 되면 와서 얘기 좀 하자. 민호는 회의 중이라 전화를 끊으며 나중에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안부 전화일 거라고 여겼죠. 그날 저녁 민호가 다시 전화했을 때 할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민호는 웃으며 건강 잘 챙기세요. 곧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말에는 가벼운 작별의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웃이 다시 전화해 할아버지가 밥을 거의 안 드시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불안해졌습니다. 급히 하루 휴가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너무 오랜만에 왔네. 아버지가 보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창문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은 깔끔히 덮여 있고 얼굴은 잠든 듯 평온했습니다. 민호가 손을 잡았을 때 차가운 느낌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짧은 편지, 옛날 이야기를 적은 수첩, 민호가 어릴 때 땀을 닦아주던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 없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에 멍하니 앉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전화, 시간 되면 와라는 말, 무심코 넘겼던 신호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할 거라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민호 같지 않나요? 사랑하는 이가 늘 거기 있을 거라 믿고 바쁜 삶에 치여 그들이 매일 약해지고 있다는 걸 잊습니다. 곧 갈게요라는 약속이 영원히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돌아갈 때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리지 마세요. 때로는 한 번의 안부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만 남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